갑시다.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그 강의서 32페이지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맞지?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라서. 그냥 확률을 그냥 간단히 P라고 쓰게 되면 이 확률, 이제 수학적 확률 P는 이제 어쨌든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관심을 가진 사건을 이제 뭐라고 했나? 그냥 안 했군요. 해당 사건, 내가 관심을 가진 사건을 해당 사건이라고 합시다.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로 구하겠다는 게 어쨌든 이 파트, 즉 수학적 확률에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전체 경우의 수를 혹은 이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기본적인 구조에서는 뭐가 나타나자고?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 예전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 너희 교과서는 전부 다 이걸로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가능성이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바꿨습니다. 사실 이제 애매하거든. 영어로 확률이 뭐지? 이렇게 쓴단 말이야. 맞겠지? 뭐 어쨌든 얘가 확률로도 번역되고 가능성으로 번역해도 아무 사실 문제가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확률과 가능성이 다르나? 좀 애매하거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가능성이라고 쓰지 않고 뭐 기대 정도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가능성이랑 확률이랑 좀 다른 거다 느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튼 해봅시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제 구할 거냐의 문제인데 거기 써놓은 것처럼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이 합의 법칙이나 고비 법칙 또는 직접 세기. 예를 들어 직접 세기에는 결합 순열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순열, 조합, 중복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 조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조합이랑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요. 이제 중복 조합은 사실은 위험합니다.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조합 이야기를 좀 해볼게. 조합 얘기를. 그럼 조합이랑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다가 뭐라고 써놨지? 둘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은 것도 다른 것으로 간주한다고 써놨잖아. 아니 혹시 질문 있어? 질문 있어? 괜찮아? 자, 같은 것도 다른 것으로 간주한다고 썼는데 그게 의미가 뭐지? 우리가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게 만들려면 같은 것도 다른 것으로 간주해야지만 그 가능성이 같아질 수 있다고. 괜찮지? 그래서 거기 이제 이렇게는 예를 하나 봅시다. 이제 빨간 공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란 공이 4개가 있대. 여기서 우리가 2개의 공을 꺼내겠대. 그때 이제 서로 다른 색의 공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아까 했던 설명을 이어가 보면 내가 여기서 공을 꺼낼 때 기대할 수 있는 가지는 총 몇 가지가 있는 거지. 어떻게 가능하지? 빨간 거 2개를 꺼내거나 파란 거 2개를 꺼내거나 하나 꺼내는 거 이렇게 3가지밖에 없어 사실은. 경우의 수는 3가지야. 공을 꺼낼 때 이제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3가지밖에 안 돼.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봐도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가 제일 잘 나올 것 같은데 느낌상? 맞지? 빨간 거 2개 파란 거 2개 나오는 것보다는. 근데 그것도 사실 까봐야 되긴 할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근데 쌤의 직관은 아마 그게 더 큰 것 같다고 느끼고 있어 지금은. 근데 이제 어쨌든 뭐 확인하는 건 사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최소한 3가지 중에 1가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의 그렇게 내가 근원 사건을 찾게 되면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고 하기에는 곤란하다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 빨간색 3개의 공을 빨간색 1번, 빨간색 2번, 빨간색 3번 공으로 보겠다는 얘기지. 이 파란색 4개의 공을 파란색 1번, 2번, 3번, 4번으로 보겠다는 얘기지. 그럼 공이 총 이제 서로 다른 7개가 있는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사실은 같은 것도 다른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보통 해설에서 어떻게 풀고 있냐면 총 몇 개지? 7개지. 그럼 7C2 이렇게 일단 2개 고른다고 했으니까 분자는 이제 빨간 거 3개 중에 1개, 파란 거 4개 중에 1개 골라서 푸는 거야.
이렇게 풀 거거든. 근데 쌤이 이걸 설명하지 않고 다 학생들한테 풀어보라고 시켜도 이렇게 풀어.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학생들도 뭐 어떻게 생각하는 얘기. 저거를 사실은 서로 다른 걸로 간주하고 풀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그러면서도 그건 놓치는 거야. 조합의 약속이 뭐였지?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이죠. 애초에 조합의 대상은 무조건 뭐 해야 돼? 달라야 쓸 수 있어. 근데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쓰고 있단 말이야, 학생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상식에 매우 부합하는 풀이라는 거지,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아까 그 저기 적혀 있는 답 7분의 3이 나올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가포순이 나와있는데 가포순은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중반입니다. 그렇지? 갓일순도 괜찮지. 자, 봅시다. 일단 숫자 11, 22, 33, 5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있대. 예를 들어서 11, 22, 33, 5 총 몇 개의 숫자가 있는 거야? 카드군요. 7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임의로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는 서로 다른 숫자가 적힌 카드가 놓일 확률은 이렇게 물었어. 왜? 10분의 4 아니에요? 오. 왜 7분의 3이라고 적었을까? 사실 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답지를 보고 적었거든. 답지를 잘못했는데 가서 또 오류 신고를 해야 되거든. 자, 어쨌든 자, 일단 합시다. 자, 여기 가포순 봅시다. 가포순.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양 끝에 서로 다른 숫자가 올 확률을 구하시게 나왔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얘도 같은 것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해야 되나?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맞지? 자, 해봅시다. 첫 번째 과목은 서로 다른 걸로 간주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어떻게 본다고?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7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전체 개목수는 7팩입니다. 7팩. 아니 사실 그 fun필이 지금 공부가 나왔거든.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고등부 쌤들한테 금요일에 제가 추가해서 구매하겠습니다 하고 오늘이 된 거야. 지금 fun필 꺼내면서 그 사실 깨달아서 멈추고 이게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야. 23일까지 마감이야. 24일이야? 24일이야? 아, 예. 헐, 그렇게요? 아,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미안한 거지. 자, 여튼 이게 항상 일이 그렇다 맞지. 딱 방송 불다 꺼내면서 깨달 이렇게. 엄청 놀라셨는데. 그러니까 내일이면 어쩔 수 없지인데 다 같이 사자고 해가지고 공부하자고 했던 거라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쌤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항왕사들끼리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데 이제 그게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제 공지글이 올라온 거야. 그래서 그럼 나도 저거 같이 공부해야 되겠다. 우리 학생들도 같이 할까 이러고 막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지. 민준 쌤은 이미 샀대. 민준 쌤 이미 사셔가지고 승원 쌤은 사고 싶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하여튼 그게 돼버렸네. 자, 여튼 그렇습니다. 합시다. 자, 일단 7개 전체를 배열하고 7개 전부 다르니까 이제 7팩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양 끝에만 이제 서로 다른 걸 배열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1, 2 조합을 찾아보면 1, 2, 1, 3, 1, 5, 2, 3, 2, 5, 3, 5 총 몇 가지지? 1, 2, 셋, 6가지 나왔지. 저렇게 해도 괜찮고 사실은 그냥 뭐 해도 괜찮을까? 전체에서 그냥 서로 같은 거를 선택하는 걸 빼도 괜찮겠지. 이렇게. 요거는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그냥 첫 번째 풀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상황이 조금 다른데 요거 1, 2랑 1, 3이랑 2, 3을 선택하는 경우 세 가지는 이제 두 개 중에서 한 개 선택해서 양 끝에 배열하는 거거든. 맞지?
그러면 이제 숫자 배열한다고 쳐봐. 이렇게 7개의 숫자를 배열할 건데 우리는 양 끝에 이제 서로 다른 숫자를 배열할 거거든. 근데 내가 만약 1, 2를 배열한다고 치면 여기 1 중에 1이랑 2 중에 누가 여기 들어갈 건지 결정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저 1, 2개 중에 누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1 넣고 여기 2 넣는다고 하면 누가 1, 2개 중에 누가 여기 들어갈 건지를 또 결정해야 돼. 괜찮아? 자 해봅시다. 처음에 이제 1, 2가 누가 앞에 들어갈 건지를 결정해야 되고 만약 여기 1이 들어가고 여기 2가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1이 여기에 들어갈지 어느 2가 여기에 들어갈 건지 결정해야 되니까 또 2 곱하기 2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서로 다른 두 개가 배치가 된 거야. 그리고 나서 남은 거 5개를 배열할 건데 어차피 그거는 이제 그냥 오팩하면 되니까 그건 나중에 처리합시다. 아이쿠 공간을 계산을 못했군요. 자, 그 다음을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1, 5나 2, 5나 3, 5를 할 때는 하나는 두 가지고 하나는 한 가지잖아, 맞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따로 경우를 나눠서 처리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것도 1호, 2호, 3호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을 넣고 여기에 5를 넣을 건지 여기에 5를 넣고 여기 1을 넣을 건지 결정하는 거 두 가지가 있을 거고 5는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하나가 들어갈 거고 1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 또 두 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양 끝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수가 배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은 5개를 직접 배열하면 되겠지. 오팩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가 될 겁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두 번째 방법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하고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하고 이제 순열로 푼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그냥 가포순으로 풀어버려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 분모부터 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2팩 분의 7팩 이렇게 쓰는 거지. 이제 분자의 배열을 할 건데 이제 아까 얘기하고 상황은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1, 2가 두 개짜리를 배치할 건지 이제 한 개짜리를 배치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개짜리를 배열한다고 치면 3 곱하기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저기 1, 2, 2를 배치한다고 합시다. 여기 1, 2를 배치할 거야. 그럼 1을 여기 넣을 건지 2를 여기 넣을 건지 2를 여기 넣고 1을 여기 넣을 건지 결정해야 되니까 2 곱하기가 될 겁니다. 혹시 여기 괜찮아? 너는 또 자리하고 있어? 괜찮아? 자, 어느 이거에서 안 괜찮아? 밑에서 안 괜찮아? 그러니까 요 3이 그거야. 우리가 어차피 결국은 여기 집어넣을 때 1과 2를 그러니까 이게 1은 두 개짜리잖아. 2도 두 개짜리잖아. 저걸 집어넣는 경우와 요렇게 다른 숫자를 집어넣는 경우와 1, 2개와 5 한 개를 1, 2개 중에 한 개, 5 한 개 집어넣는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를 넣을 건지 결정할 때 경우가 달라지잖아, 맞지? 그래서 저거는 이제 경우를 나눠서 처리를 하는 거야. 괜찮아? 근데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같아지긴 하겠군요. 난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쌤도 그 생각까지는 안 했어가지고. 자, 합시다. 혹시 강의도 질문 있어? 그냥 너무 복잡하지 지금. 네,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결론만 사실 알아둬서 괜찮긴 해서 3 곱하기 2 하고요. 이제 여기 1, 2를 넣기로 했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 어떤 1이 들어갈 건지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 1, 2개는 같은 거라서 가포순이라서 이 두 개도 어떤 거 들어갈지 고려할 필요 없으면 가포순을 그냥 끝난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양쪽에 다 채웠어. 그럼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1 하나랑 2 하나랑 3 두 개랑 5 하나가 남아있어. 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2팩분의 5팩 이렇게 계산합니다. 더하기 이번에 1, 5, 2, 5, 3, 5의 경우가 세 가지. 이제 1, 5를 넣을 건지 5, 1을 넣을 건지 결정해 두 가지. 그리고 1을 어떤 1을 넣을 건지 결정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1이 하나, 2가 두 개, 3이 두 개. 그래서 2팩, 2팩분의 5팩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괜찮니? 너는 혹시 질문 있어?
어디를 모르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느낌인가? 사실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쌤이 예제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하거든. 그래서 이제 특히나 너무 부담스러우면 결론은 가포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둘 다 괜찮습니다. 항상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거기 써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포수의 경우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하고 풀어도 괜찮고 서로 같은 것으로 보고 배열하더라도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같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반사가 뭐였지? 출발이 그랬잖아.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으면 된다며 맞지? 근데 가포수는 다 같아. 모든 경우가. 그래서 이제 가포순으로 한 경우가 다 일어날 가능성이 같습니다. 그게 보장되어서 굳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가포순으로 풀어도 괜찮습니다라는 게 결론이야. 근데 그걸 보여주겠으니 예를 들었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사실은 쌤도 지금 후회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은 예제다. 왜냐면 개념 설명하는 예제인데 이런 걸 쓸 수가 없다 맞지? 뜨뜻하면 안 돼, 은진아? 뜨뜻하면 아니 이 자식아. 거의 예전에 수연이 생각나지. 여튼 그렇습니다. 계산하면 사실 똑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의욕이 약간 없긴 한데 해볼게. 자, 여기 7팩이랑 약분하면 여기가 이제 2팩이 될 거고, 7,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면 8, 3, 24가 될 거고, 여기는 4, 3, 12가 되는군요. 36이니까 약분하면 7분의 6이 나올 겁니다. 괜찮지? 이렇게 7분의 6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거 계산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뭘 보여줄 수 있으면 좋으냐면 여기 지금 분모 2팩, 2팩, 2팩이 있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써볼게. 2팩, 2팩을 내 마음대로 깔고 다시 2 곱하기 1을 써볼게. 그리고 여기다 2팩 맞춰주고 싶어서 2팩을 하나 더 깔아주고 여기 다시 1을 곱해볼게. 그리고 위에 식이랑 비교해. 이 분자들끼리가 전부 다 어때? 다 똑같지 않지? 그래서 항상 그 분모가 똑같아. 분자의 분모와 모의 분모가 똑같아서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부 다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자의 분모 2팩, 2팩, 2팩이랑 분모의 분모 2팩, 2팩, 2팩이랑 괜찮니? 그러니까 쌤이 좀 더 간단한 예로 트라이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1, 1, 2를 배열한다고 해보자고. 이게 너무 간단한 잠깐만. 이걸로 괜찮겠군요. 1, 2를 배열한다고 쳐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배열할 수 있는 게 1, 2, 1이랑 처음부터 쓰자. 1, 1, 2랑 1, 2, 1이랑 2, 1, 1이랑 이렇게 세 개가 나오잖아, 맞지? 괜찮지? 그러니까 얘가 근원 사건이 되어도 괜찮냐고 묻는 거야, 사실. 그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분모를 구해도 괜찮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 여기를 1, 2 이렇게 할게. 그리고 얘를 다 배열하자고. 그러면 나오는 게 1, 1, 1, 2 그리고 2. 그 다음에 1, 2, 1, 1 그리고 2. 그 다음에 1, 1, 2, 1, 2 1, 2, 2, 1, 1 그 다음에 2, 1, 1, 1, 2 2, 1, 2, 1, 1 이렇게 나오거든? 맞지?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 상태에서 봐봐. 지금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잖아, 맞지?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고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거든. 근데 이것들이 모두 몇 개씩 있어? 모두 같은 수가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6개를 다 따로 봐도 이것들의 경우가 다 가능성이 여기서 이거에 대응되는 경우가 이렇게 딱 정확히 두 가지고 이렇게 이거에 대응되는 경우가 정확히 두 가지고 이거에 대응되는 경우가 정확히 두 가지잖아, 맞지? 결국 저 6가지로 봐도 저 3가지의 확률과 결국 어떨 수밖에 없어. 가능성이 다 똑같게 간주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이 지금 아주 나이스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당 결국 2개, 이거 하나당 2개, 이거 하나당 2개라면 저 3개의 가능성이 전부 다 같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지. 다 다르게 봐도 각각 2개씩이고 다 같게 봐도 그냥 각각 1개씩이니까 정확히 그 비율이
똑같이 유지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걸 근원 사건으로 봐도 그때 각각의 가능성이 모두 같고 이걸 근원 사건으로 봐도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다 똑같은 거 한 개씩이잖아, 맞지? 아니, 다 동등한 어떤 가능성을 가진 거 한 개씩이 되고 여기도 동등한 가능성을 가진 게 한 개씩 되는데 근데 결국 이거 한 개랑 여기 정확히 두 개랑 되면 되고 이거 한 개랑 여기 두 개 되면 되고 이거 한 개랑 두 개 되면 되니까 짝이 정확히 다 맞아서 결국 저렇게 요렇게만 줄여서 표현하더라도 근원 사건의 가능성이 다 같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가포수 문제는 그냥 순열로 풀어도 괜찮고 이제 가포순으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순열로 푸는 걸 이제 쌤은 사실 선호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1타강사 분은 이걸 좋아하십니다. 여튼 그러니까 그 뭐지 인강을 찍게 되면 그런 게 생기거든. 왜요? 왜 돼요? 그럼 이제 인강에서 그걸 설명하려면 엄청 복잡하단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냥 아예 여지가 없어. 그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지가 없게 만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제 얘는 그냥 복잡하지 않거든. 무조건 이렇게 하면 끝난단 말이야 사실은. 근데 얘는 왜 되는지 그리고 딱 가포순에서만 되거든. 아까 조합에서는 안 됐잖아, 맞지? 저는 예외적인 상황을 안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버리더라고. 지금은 어떻게 생긴지 몰라. 옛날에 쌤이 이제 그 사람 인강 꾸준히 챙겨볼 때 이제 그랬었어. 오케이? 그래서 사실 뭐 쌤은 가포순도 쓰고 그냥 어쩔 때는 이게 좀 상황이 애매한데 가포순을 깔끔하게 되려나 싶으면 그냥 순위로 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정답은 아니고 일반적 가포순 문제는 저렇게 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복조합은 쌤이 저기 뒤에 가서 할게. 이건 너무 어제 사실 쌤이 GPT를 사용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 따왔다는 건 아니고 이제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치열한 토론을 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쌤 혼자 치열했겠죠, 맞지? GPT는 뭐 기계니까 그렇게 없었겠지만 먼저 매우 치열했습니다. 자, 이제 그냥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우리가 쉬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익히고 어려운 문제에서 결국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확률은 뭐라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건 총 세 가지야. 그 조합으로 확률 계산할 때랑 가포순으로 확률 계산할 때랑 그 다음에 중복조합 이렇게 세 가지야. 오케이. 네,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봅시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라. 주사위가 두 개. 네, 친절하게 여기는 이제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줬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보게 되면 나오는 두 눈의 수가 같은 경우 일단 전체 경우는 6 곱하기 6일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 조금 만족하는 경우는 6가지가 되겠지. 두 번째, 두 눈의 차가 4 이상일 확률. 자, 그럼 6 곱하기 6을 하고요. 그럼 차가 6인 경우는 없겠다, 맞지? 차가 5인 경우와 차가 4인 경우로 나누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직접 세는 얘기야. 차가 5인 경우는 1, 6 한 가지밖에 없을 거고요. 차가 4인 경우는 아니군요. 서로 다른 주사위라서 6, 1도 체크해야 되는군요. 4인 경우는 이제 1, 5, 그 다음에 2, 4, 그리고 2, 6이지. 2, 6, 그 다음에 5, 1, 그리고 6, 2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총 6가지가 되는군요. 분자에 6가지가 들어갑니다. 괜찮니? 너무 졸려? 뒤에 뭐지? 조롱거면 이런 거 씹어도 되는데 맛있지 않아? 아니 농담을 한 얘기야. 저기 조롱금 저기 있어. 혹시 필요하면 이야기 알았지? 세 번째, 수의 곱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일 확률이군요. 이거는 뭐 그냥 직접 셀 수밖에 없다. 생각해 봅시다. 자연수의 제곱, 곱이 자연수의 제곱이래. 그러면 지금 주사위 눈의 수를 곱한 최소값은 얼마야? 1이지. 최대값은 36이지. 그럼 1부터 36까지 제곱수에 대해서 가능한 걸 그냥 직접 세는 뜻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어. 이제 1은 1 곱하기 1로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4는 1 곱하기 4, 4 곱하기 1, 2 곱하기 2가 가능하겠지. 9는 3 곱하기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6은 4 곱하기 4가 될 거고요.
25도 5 곱하기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6도 6 곱하기 6만 될 겁니다. 그러면 총 몇 가지야? 8가지인가? 맞지? 8가지? 8가지 이렇게 씁니다. 자,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 괜찮아? 자, 3번 봅시다. 3번. 자, 3번을 보게 되면 이제 A, B, C, D, E, F의 6명이 일렬로 앉을 때라고 했어요. A부터 F까지 일렬로 앉는답니다. 자, 그때 A, B, C가 서로 이웃한데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한 명으로 간주하는 거지, 맞지? 한 명으로 간주하고 별하는 겁니다. 전체 경우 수는 이제 6명을 별하는 거니까 6팩이 될 거고요. 그럼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한 명 간주하고 나머지 DF가 있는 거잖아. DF. 그러면 4명을 별하는 거야. 4팩. 그리고 그 가까이 나야 얘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3팩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두 명의 남학생과 3명의 여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양 끝에 남학생을 세우래. 그러면 일단 5명을 변하니까 5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리가 있게 되면 이제 남 2, 여3이지. 남 2, 여3. 그러면 이제 남학생 2명을 먼저 양 끝에 세우는 거지. 2팩이 될 거고요. 그 사이에 여학생 3명을 변할 거니까 3팩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괜찮아? 여기는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126번 같은 경우에 이제 C와 T 사이 두 개의 문자 있을 확률, 이거 다 기본 유형이긴 해서 우리 순열 조합할 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Q나 A, B, C가 이웃하지 않는다. 우리 추가 문제 Q. 그러니까 만약 A, B, C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3명이 이웃하지 않을 때는 이 사건을 풀면 안 되지, 맞지? 그래서 6팩권에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배열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을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4자리 중에 3명을 집어넣을 거니까 이제 4P3 이렇게 풀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냥 얘를 하나 추가로 둔 겁니다. 알았지? 밑에 이웃하지 않는다고 있어서. 맞지?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1부터 5까지가 있습니다. 4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하나를 택할 때 이 자연수가 이제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게 나왔습니다. 얘는 너무 쉬운데? 잠깐만. 자, 일단 합시다. 자, 4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4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상황을. 그러면 이제 1부터 5까지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5개. 여기 5개, 5개, 5개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5의 4제곱이 전체야. 근데 그 중에 짝수인 거는 이 앞에는 그냥 5가지 다 들어가도 괜찮은데 여기만 2 또는 4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5의 세제곱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괜찮니? 자, 필수 이제 5번 보겠습니다. 5번. 5번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그 책은 이제 순열끼리 다 묶어서 경우의 수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합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5번 봅시다. 아보카도? 아보카도가 뭐지? 과일 이름인가? 아보카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고 나왔어. 그러면 여기 모음이고 여기 모음이지. A도 모음이잖아, 맞지? 자, 그럼 이제 모음이 총 4개가 있고 A랑 A가 같고 이제 O랑 O랑 같은 상태입니다. 자, 그때 이제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게 나왔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도 괜찮고 아니면 다른 걸로 해도 괜찮은데 연우는 뭘로 했으면 좋겠니? 같은 거 있는 걸로 하는 게 낫겠어? 그걸로 해봅시다. 둘 다 해도 괜찮아, 사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게 되면 이제 전체는 두 개 같으니까 2팩분의 7팩 이렇게 쓰는 겁니다. 분자는 이제 모음끼리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AAOO가 한 덩어리가 되면 되는 거야. 괜찮아? AAOO가 한 덩어리가 되면 돼. 걔네들끼리 이웃하고 나머지 이제 따로 배열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AAOO랑 VCD가 따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총 몇 덩어리야? 4덩어리잖아. 지금 4덩어리를 배열하고 4팩. 그다음 이걸 배열할 건데 얘네들은 이제 그 같은 게 두 개씩 있으니까 2팩분의 이제 4팩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괜찮아? 자, 근데 이게 만약 그냥 모두 다른 걸로 간주하고 푼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냥 전체 서로 한 7개를 배열하니까 7팩이 될 거고요. 요럴 때는 이제 헷갈릴 수 있으면 이제 여기 A1, A2, O1, O2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A5 한 덩어리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이 상황 자체는 여기서 1, 2, 1,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4개를 배우니까 4팩이 되고요. 곱하기. 그냥 4개 배우니까 4팩이 되겠네. 결국은 여기 분모 2팩 2팩 가고 여기 2팩 2팩 가는 거니까 여기다 2팩 2팩 깔아주고 여기다 2팩 2팩 깔아주면 저랑 똑같은 식이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겠지. 결과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어. 구조가 그냥 같아. 잘 이해하고 있어. 자, 봅시다. 아니, 쌤이 약간 쳐져서 힘을 내려고 소리를 내. 자, 6번 봅시다. 6번. 자, 6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흰 공 3, 검은 공 2, 빨간 공 5개를 주어지는데 보통 이제 쌤은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흰 공을 뭐 이제 저렇게 쓰고 2개, 빨간 공 5개 이렇게 쓰다 보면 이제 파란색과 검은색이 나오면 약간 고뇌에 빠지게 돼. 블루블랙이 맞지? 어쨌든 자, 여기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데 답을 구하시면 나왔어. 4개. 근데 우리 조합에서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지? 무조건 같은 것도 다른 것으로 간주하고 풀어야 돼. 얘는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럼 4개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인데 그러면 그냥 전체 몇 개야? 10개네? 10개 중에 4개를 꺼내는데 우리는 서로 다른 10개인 겁니다. 그 중에 빨간 건 4개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두 번째 옵션 두 번째.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나올 확률은 10개 중에 4개를 꺼내는데 흰 공이 2개 그리고 검은 공이 2개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흰 공이 2개 나오고 검은 공이 2개 나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흰 공이 2개 나오는군요. 세 번째. 세 번째를 어떻게 할까? 흰 공이 2개 나왔어요. 여기가 약간의 조금만큼의 센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흰 공이 2개 나오는데 근데 어차피 여기 뭐는 깔려 있어. 무조건 4개 깔리는 건 깔려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어차피 다 다른 공이야. 다 다른 공이야. 그러니까 7개의 다른 공 중에 그냥 2개를 꺼내면 되는 거지. 흰 공과 흰 공 아닌 걸로 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안 풀면 어떻게 해야 돼?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흰 공 2개, 빨간 공 2개, 흰 공 2개, 빨간 공 1개, 검은 공 1개. 일이잖아, 맞지? 그렇게 풀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알아야 된다까지는 아니고 어떻게든 맞으면 좋은데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이제 더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문제 하나 그 연구 기출이었나? 성신 기출이었군요. 아까 하다가 적은 문제 아니야? 하나 있잖아. 이 뒤에 가서 해야 된다고 했던 문제. 여기 봅시다. 여기 강의노트 30쪽입니다. 강의노트. 이제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이 합해서 10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간 구슬의 개수를 n개라고 합시다. n개라고 하고요. 그다음 파란 구슬의 개수를 10-n개라고 합시다.
그때 이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5분의 4의 확률로 모두 빨간 구슬이 나왔대. 그러니까 우리는 10개 중에 2개를 꺼낼 때 모두 빨간 구슬, 2개 모두 빨간 구슬 나올 확률 NC2가 5분의 4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10개 중에 2개를 꺼냈는데 2개 모두 이제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이 이제 5분의 4다라고 주어진 거지. 그럼 이때 n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자, 우리 10C는 원래 10 곱하기 9 나누기 2 곱하기 1이잖아, 맞지? 분의 얘는 2 곱하기 1 분의 n 곱하기 n-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처리하길 바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2랑 1이랑 날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가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아, 그러면 n 곱하기 n-1이 결국 9 곱하기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n은 자연수니까 사실은 9가 될 거라는 사실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니?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제 저 계산 부분에 조합이 들어있어서 결국은 이제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 모두 뭘로 간주하는 거야?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하고 푸는 거지. 그래서 저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밀어둔 겁니다. 오, 필수의 7번도 사실 똑같은 문제였군요, 맞지? 그냥 똑같은 문제인데 세 번에 한 번 보도 이게 우리 성공이었다. 자, 137번도 이제 5번에 한 번 꼴로라는 말은 그냥 통계적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걸 준 표현이고요. 138번은 실제로 다 더해서 총 도수를 구해서 이제 분자에 3시간 미만의 사람의 수를 넣으라는 얘기지, 맞지? 그냥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나 하루 3시간보다 짧겠어? 스마트폰? 한 3시간이요? 아, 그거 있잖아, 그거. 무슨 타임이라고 하지? 스크린 타임. 아니 제가 꺼놔가지고 잘 몰라요. 아, 스크린 타임을 꺼놨어 그냥? 알고 싶지 않은 거지. 자, 그러면 자, 고다음 페이지 옵시다. 고다음 페이지 70페이지 이런 얘기가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뭐지?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넓이 분의 넓이, 길이 분의 길이 이렇게 하는 건데 시험에는 안 나온다. 다만 저 뒤에 걸 이해하려면 어쨌든 결국 필요하긴 하더라. 교과서에서 그냥 이제 눈 가리고 아무 하는 거다 사실은. 그런 얘기에 가깝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까 하려다 말았던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 강의노트 33페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33페이지에 대한 얘기. 이제 중복점을 이용한 확률 계산인데, 중복점을 이용한 확률 계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자, 거기 강의노트 33페이지 봅시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각 경우가 동일한 가능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확률 계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우가 동일한 가능성을 가져야지만 확률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중복적으로 구하는 경우는 동일한 가능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예를 봅시다. 첫 번째 예를 보면 사탕 3개를 우리가 ABC 3명에 나눠주게. 사탕 3개를 ABC 3명에 나눠주게. 그럼 우리가 A가 받는 개수를 이제 그러니까 A, B, C가 받는 개수를 이제 순서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3개, B가 0개, C가 0개 받는 경우도 저 사탕 3개를 A, B, C에 나눠주는 경우 중에 하나잖아, 맞지? 그 다음에 한 개 나눠주는 경우도 그 경우 중에 한 가지잖아. 근데 문제는 이 친구 둘의 가능성이 서로 달라. 무슨 얘기냐면 이 사탕 3개를 우리가 편의상 다르게 본다고. 사탕 1번 사탕, 2번 사탕, 3번 사탕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저 3양령은 몇 가지야?
실제로 한 가지잖아, 맞지? 근데 일은 몇 가지야? 6가지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저 뭐지? 위에 것보다 밑에 거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지. 근데 중복적으로 쓸 때는 저거는 각각 한 가지씩 세는 거야. 괜찮아? 왜냐면 ABC에게 서로 같은 사탕, 구별되지 않는 사탕을 한 개씩 나눠주는 방법은 저거 이것도 한 가지, 이것도 한 가지로 세는 거잖아, 맞지? 괜찮아? 근데 우리가 확률 계산할 때는 어차피 뭐 해야 된대? 같은 것도 서로 다른 걸로 간주해야 된다며. 그래서 서로 다른 걸로 간주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는 이거의 가능성과 이거의 가능성이 다르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저렇게 풀면 안 돼, 사실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자, 근데 그 동그라미 2번을 다시 보면 만약 단순히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 구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대. 그 밑에 판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각 경우에 각각 동등한 가능성을 문제에서 다시 재부여해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거기 그 두 번째 예를 보면 교과서 문제가 있거든. 교과서는 항상 이렇게 돼. 방정식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7을 만족시키는 음한인 정수 A, B, C, D의 모든 순서상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다시 택한대. 그러니까 순서상을 전부 다 배열해놓고 그 중에서 다시 택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순서상들의 그 어떤 가능성을 전부 다 같다고 봐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거기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하라고 할 때는 괜찮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 모든 경우가 가능성이 다 같다라고 문제에서 워딩을 다시 주면 괜찮아.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의 표현 자체가 이상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내기는 곤란해. 그래서 보통은 좀 잘 만든 문제들은 전부 다 이 교과서 문제랑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뭐 순서상 중에 한 개씩 골라라 이런 식으로. 아니지, 순서상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걸 골랐을 때 이제 확률 과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순서상 각각의 동일한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그 맥락이 문제에서 달성이 되는 거야. 교과서 문제 사실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오류가 없는 문제들도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 맨 밑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예는 사탕 12개를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때 A와 B가 각각 2개 이상 받는데 여기서는 저 2개 이상 받는 상황에서 이 가능성이 같지 않다라고. 각각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냥 아까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 맞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탕 12개를 A, B, C, D 4명에게 나눠준대. 근데 여기가 6개, 0개, 0개, 6개 받는 경우와 여기가 2개, 여기가 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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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받는 경우와 경우의 수가 사실은 달라. 저걸 서로 다른 사탕 12개로 봐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일어날 가능성과 이 친구가 일어날 가능성이 사실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오케이? 왜냐하면 얘는 이제 12개잖아. 그러면 요거는 12C, 6E 저 경우의 수야. 여기는 두 번째 거는 12C3 A가 가져갈 거 3개 고르고 남은 거 3개 중에 B가 가져갈 거 고르고 6개 중에 3개 고르고 3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거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보여? 계산하면 후자가 더 커.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이 애초에 그리고 같아야지만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같지가 않다고. 어떤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가지 중복적으로 이것도 한 가지로 되고 이것도 한 가지라고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 그 가능성이 다르다고, 그런 사건에서. 그래서 어쨌든 중복조합은 확률 계산할 때 적절하지 않은 도구다. 근데 꼭 어쨌든 우리가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으로 중복조합을 중요하게 배웠거든. 사실 엄청 중요하게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어쨌든 확률 문제에서 쓰고 싶은 거야. 출제를 하고 싶은 거지. 출제하는 사람은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표현, 그러니까 교과서처럼 이제 순서상들에 대해서 다시 가능성을 재부여하는 방식의 문제 세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그다음 써놨거든. 동그라미 3번이 제일 우리한테 결론인 것 같아. 학교 시험에서는 오류가 생기므로 무시하고 중복조합 문제를 보이면 그냥 풀고 넘어가래.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그 마지막에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중복조합이라는 사실을 읽었잖아, 맞지? 그대로 그냥 풀어. 오류든 자시든 맞아야지. 어떤 말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가 사실은 기억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오류가 처리가 됐는지 안 처리됐는지 몰라. 근데 처리가 안 되었으면 풀어서 맞은 애는 그냥 이득이잖아, 맞지? 근데
이제 틀리면 이제 그걸 또 오류를 항의를 해야 되고 뭔가 일이 생기잖아. 피곤해져 사실 서로가. 그냥 이거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끔 그러신 분들이 계셔. 우겨. 나는 사실 맥락상 재부여의 의미를 가지고 출제한 거야. 보통 문제 풀면 그렇게 풀지 않냐. 라고 막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사실 피곤해져. 근데 선생님이랑 마음 상하는 게 좋아나 봐. 무조건 나빠. 무조건 나빠. 어쨌든 세트 치우시지 않았지. 그래서 기왕이면 그냥 이런 문제는 중복적 문제구나. 틀렸지만 봐줄게 하고 이제 풀어주는 거지.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푸는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풀지? 이제 12개를 4명에 나눠주니까 그냥 이제 A4를 받은 개수를 X개, Y개, Z개, W개라고 하면 이게 12가 되는 거잖아. 맞지? 공화정이니까 12, 4H 1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2개 이상 W가 2개 이상이니까 2개 주고 나면 몇 개 남아? 8개가 남지. 8개를 4명한테 다시 나눠주는 거니까 4H 8 이렇게 푸는 게 그냥 답입니다.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돼. 어렵지 않잖아. 맞지? 풀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결국 우리는 이제 사실은 대학교를 가기 위한 혹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수단이 좀 더 가까우니까. 오케이. 혹시 내 희망에 이제 수학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아주 큰 뜻이 있고 대한민국의 수학 교육의 이 병폐를 바로잡고 싶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쌤이 한 0.1% 정도 도와줄게. 자, 여튼 딱 그 정도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맞지? 현실적인 이야기라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3학교인가 4학교에서 나왔는데 이 문제, 이 관련된 문제가 한 4개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 근데 그 중에서 1개가 오류, 그 다음에 1개가 매우 깔끔, 1개가 애매, 그 다음 1개는 내가 유형 분류가 좀 잘못된다고 했어. 그건 이거 유형 분류가 잘못된 것 같다고 했어. 그래서 거기 이야기해서 막 수정했거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오류랑 그 애매한 거랑 그 다음에 잘 만든 문제랑 있고 잘 만든 문제는 사실 교과서 문제였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어쨌든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파트예요. 자, 거기 쌤이 이제 그 얘기를 갑자기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연습 문제 잠깐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발문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g의 음이 아닌 정수인 해 중에서, 그러니까 해들을 펼쳐놓고 그 해들 각각에 대해서 가능성을 재부여한다는 느낌으로 저렇게 표현을 하면 괜찮을 수 있다.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한데 그냥 순수한 A, B, C 중에서 고른다. X, Y, Z 중에서 고른다고 해야 사실은 재부의 의미가 좀 강하게 들어가는 거거든. 얘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알지만 그냥 웬만하면 그냥 풀고 넘어간다 라는 얘기야.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 풀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